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음, 지난 월요일 잠깐 제 사정으로 이제 쉬었고 오늘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전 충남 지역 해갖고 800번부터 899번까지 이렇게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전 충남에서는 부여가 이제 마지막 그 지역인데 부여는 옛 그 백제의 그 수도여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고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또 우리 이근범 쌤이 또 부여가 고향이시라 아마 더 많이 생각이 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것보다 한번 내가 경험을 했다든지 또는 그곳에 산다든지 할 때 더욱더 그 효과들이 좀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여하기 전에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대전지방해수적에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경험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과 이 강의를 듣지 않았던 사람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하게 되면 아주 우리가 응용하고 뭐 활용하는 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못 해보고 했지만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되게 될 거예요. 이걸 꾸준히 하시게 되면.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곳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인물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한 그런 그 지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나이에 이런 지식을 가져서 뭐 크게 어디 쓸 때가 있는 그런 막상 이렇게 한 부분들은 적지만 어쨌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또 다르게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노후가 길어지는 그 시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유용하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또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내 생활도 더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여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여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역들을 알아봤는데 그게 추워가지고 구공탄을 피워놓은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신동엽 문학관. 예, 신동엽 문학관이라고 신동엽이라는 그 문인이에요. 시인인데 그 저항 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우리나라 어떤 그 민주화 되는 그런 시점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시인이고,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 그 당대의 그런 그 사상들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게 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었다는 그런 얘기들에서 이제 그 국문학도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앙하는 또 이렇게 그 시세계를 이렇게 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고 해요. 저는 신동엽이라고 해서 그 개그맨 신동엽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음. 제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겠죠. 근데 이거 저항 내비게이션 씨. 기억법 공부하면서 아, 신동엽이라는 분이 이런 시인이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는 세계가 좀 더 넓어지고 다양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맞아요. 것을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게 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목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기억법, 공부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집에서 추워가지고 시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추워가지고 이제 구공탄을 핀 거예요. 그래서 신동엽 문학관이 몇 번이라고요? 800, 890번. 네, 890번이에요. 그리고 신동엽 문학관은 그 신동엽이라는 시인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시세계 뭐 이런 쪽의 문학적인 가치도 크지만
그 문학관이 굉장히 또 그 건물을 지을 때 무척 그 신경을 써가지고 지었나 봐요. 음, 그래서 그 공대 쪽에서 그러니까 건축물 이런 걸 연구하는 쪽에서도 그 문학관이 굉장히 그런 뭐랄까 가치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음, 건축학도들도 그것을 많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음,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갖고 내가 어떤 업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어떤 내가 직업을 갖거나 그런 상태는 떠났지만 만약 이것만을 저기 해가지고 내가 직업 세계로 하나로 갖는다라고 한다면 진짜 여기 우리 얘기하는 이 장소들을 한 번씩은 다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음, 더 얘기가 풍부해지고 실제 자기가 봤기 때문에 네, 더욱더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음, 여력이 거기까지는 못 돼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그렇게 가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 가는 것과 알았을 때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먹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지난번에 그 5959 쌀피자 그거 우리가 59번의 해시태그가 그 오구 음, 쌀피자잖아요. 근데 그 오구 쌀피자가 저는 한때 뭐랄까, 프랜차이즈 그런 그 업체에서 뭔가 그 브랜드 이름을 지을 때 숫자를 거기다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뭐 그 숫자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숫자 마케팅 한 것이 대표적인 첫 사례가 저는 그 11번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뭐랄까, 쇼핑몰 센터 중에 11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11번가, 그래서 왜 처음에는 난데없이 웬 11번가인가 생뚱맞다 그랬는데 음, 그 음, 10일이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음, 뭐랄까, 지금은 조금 약간 변질됐지만 매달 음, 11일 날 10일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 쇼핑몰에서. 음, 그러면 음, 사람들이 딴 때보다 그날 더 음, 소비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어떤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그러니까 음, 굉장히 그 소비 그런 것들을 促진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1번가 해서 빼빼로 데이 때문에 11번가 했나? 근데 그건 음, 아니고 어쨌든 뭐 11번가가 어떻게 해서 연유됐나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그 거리 이름들 그래갖고 가게 이름도 보면은 뭐 거기가 도로가 뭐 몇 번지다 하면 그 번지를 따가지고 가게 이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음, 것처럼 음, 이렇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신동엽 문학관도 그런 건축적인 그런 가치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동엽 문학관은 890번에 10번. 해당이 됐어요. 여기 신동엽 그 시인이 시를 쓰면서 몹시 추웠나 봐요. 그래서 여기다 부공탄을 피워놓고 이제 시를 음, 쓴 거죠. 여기 건축물이 그냥 보이긴 하는데 뭐 이 사진을 봐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텐데 실제 현장에 음, 가면 그런 건축적인 면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94번 여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4대강 사업에 여기에다 돌을 갖다 만들었는데 천정대 백제보 해갖고 그 백제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가치관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드러난 그래서 재상을 뽑는데 그 재상을 하늘에서 뽑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천정대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재상을 뽑았던 뭐 실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을 좀 갖고 있고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근데 여기에 이제 백제의 대표적인 장군 하면 누구예요? 계백장군. 계백장군. 계백장군이죠. 그래서 계백장군이 이렇게 백마강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백제보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강문화관. 자, 여기에서, 어, 그, 뭐, 여기 이제 스님들이 여기에 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백제보에서 이제 화투를 치는 그런 모습을 음, 연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화투하고 저기 백제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가 번호로 음, 치자면은 음, 94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음, 94는 화투에서 나온다는 것 같아요. 이
숫자가. 그래서 구사하면은 우리가 하트 치는 그런 모습도 연상할 수 있고, 또 어떤 솜씨 같은 거, 또 어떤 기술 같은 걸 잘 구현하는 그런 것을 이제 구사라는 말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백제부에서 계백장군이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전술 같은 거를 구사한다? 뭐 이렇게 또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붙이는 거는 본인들이 그런 뭐랄까, 응용력에 따라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여기를 기억하나 하는 거는 각자의 몫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구미호가 살았던 산이 있어요. 부소산서. 예, 여기 부소산에 구미호가 살고 있대요. 꼬리가 9개가 달린 그런 여우가 이 부소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소산에는 이제 그러니까 백제의 그 수도 한복판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은 그 유적지로 이제 왕릉들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궁녀들이 이게 뭐야, 낙화암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강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여기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화암의 삼천궁녀 해가지고 백마강으로 이렇게 투신하는 그런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된 그 산이 바로 부소산이에요. 거기에 낙화암과 고란사와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져 있죠. 실제 낙화암 가면은 거기 삼천궁녀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떨어지진 않았겠지. 네, 굉장히 조그맣잖아요, 거기. 그리고 네. 고란사도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절이에요. 사찰도, 예. 예, 상당히 예.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러니까, 백제, 뭐 이런 시대니까, 한 1500년 좀 전일까요? 1500년 더 됐을라나. 이 시절에는 그래도 그 규모가 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그렇지. 이제, 산청궁녀들이 이렇게 백마강으로 투항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구미호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95번. 예, 895번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여의 중심가에 관북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관북리에 여기가 바로 그런 유적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그다음에 96번을 가야 되겠어요. 96번이 바로 여기 있네요. 자, 국남지 사계 서동공원이라고 했는데, 국남지도 부여 읍내에 있죠. 네. 맞아요. 예, 부여 군청인가? 예, 그 근처 근처, 옆에 있어요. 둘레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여를 제가 전혀 모르지는 않아요. 왜 모르지 않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대 졸업하고 첫 발령지가 부여 임천고등학교였는데 그 부여 임천고등학교 가기 전에 부여여고에서 한 2달간 강사를 했어요. 그래서 부여를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임천을 가려면 부여를 거쳐서 이렇게 가거든요. 가는 방법이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여 읍내를 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군청 옆에 이렇게 이런 호수라고 해야 되겠죠? 인공으로 조성된 호수예요.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이 연못이 바로 국남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게 뭐예요? 국남지 사계. 연꽃이 유명해요. 예, 연꽃이 유명하죠. 그래서 사랑. 정말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에다가 이제 임금이 거처하면서 거기에 하나의 그런 뭐랄까 연못을 공원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공 정원을 이제 팠는데 거기에 이제 땅을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한 20열이 떨어진 그런 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어서 이제 연못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또 뭐 최초 또는 최고의 그런 인공 정원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20열이 밖에서 물을 끌어다가 여기 그냥인 땅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물 길어다가 막 하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어떨까요? 근육이
근육이 봤어요. 아프죠. 예, 근육이 욱신욱신 쑤셨겠죠. 우리도 안 하던 일 하다가 일하면은 근육통 생기잖아요. 네. 근육은 발음을 하다 보면 구류하고 좀 같은 점이 좀 있을까요? 여기 네, 근육이라고 써 근육도, 있네요. 요 네, 근육에다 니은자 빼고 이렇게 하나만 붙이면 굴육이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근육과 굴육은 좀 그래도 연관이 있어요. 좀 억지스럽지만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퍼나르라고 아팠던 근육에다가 뭐를 바른 거예요? 악막 악막 그림, 그림을 악마크림 그려요. 굴육. 원래 악마크림 굴육은 이런 때 발라요? 수분 네, 흡입, 악마크림 굴육은 원래는 이런 때 바르는 게 아니고 수분 크림이에요. 보습 효과를 좋게 한다는 수분 크림이에요. 이거는 저기 이렇게 무슨 아모레라든지 뭐 이런 그 우리 주단학이라든지 이런 화장품이 아니고 그런 그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만 팔아요. 얘네들은. 그거 또 하나의 장사 그 기법이에요. 그래서 꼭 인터넷 거래만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걸 만들면서 그 회사 사장이 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팔고 꼭 그 인터넷에만 파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면서 그 크림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예쁘게 붙인 게 아니라 조금 거칠게 붙인 거죠. 난폭하게. 예. 우리가 악마 하면 좋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일부러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노이즈 네, 맞아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반감이라든지 저항감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 그래서 악마 그림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게 붙여야지만 잘 팔릴 텐데 어떻게 하면 예쁘게 이름을 지을까 막 사람들은 고민하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허를 찔른 거죠. 악마 그림, 구륙. 구륙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4일간 수분 보습 네, 효과를 맞아요. 96시간 동안 보습 효과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화장품은. 96시간이니까 며칠이에요? 4일, 4일. 4일간 그런 보습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보습 효과가 뛰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후기 같은 거 남긴 거 보면 그냥 괜찮은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자, 국남지 파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근육이 아팠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픈 근육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악마 악마 크림 크림을 구육을 발랐어요. 발랐어요. 악마 네. 크림. 그래서 여기 국남지가 사계 서동공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96번. 네, 896번이에요. 자, 요거는 좀 그래도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근육과 구육과 연결돼서. 자, 그 다음에 구치소로 갈게요. 자, 97번이에요. 구치소. 자, 97하고 구치하고는 발음의 리을자를 빼버리면 구치죠, 구치. 그리고 네. 조금 발음을 세게 하면 구찌가 되죠, 구찌. 그치. 네, 우리 그 명품의 하나인 구찌. 그래서 그치. 명품 뭐 구찌 제품 같은 거를 어떻게 훔치다가 걸려 들어가고 구치소로 간 그런 걸 연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구치소 이 97번은 부여에서 97번은 어디냐면은 만수산 무량사예요. 저기 이 장소 아시는 분? 무량사가 절이거든요, 여기가요. 네네. 네. 여기가 엄청 가보셨죠? 예, 가봤어요, 무량사. 여기가 규암인가 은산인가 그쪽에 어디 이렇게 있지 않나? 외산이에요. 왜, 맞아, 무량사라는 외산. 데는 저, 외산이에요. 네, 저도 이제 부여에서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여기. 그런데 어쨌든 만수산 무량사 해서, 여기에 누가 저기 살았었냐면, 김시습이라고 하는, 김시습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조선시대 천재예요. 예, 천재로 아주 유명한데, 하가이면서. 이 김시습이 지은 그 책이 있어요. 못이나 예, 금옷이나 뭐 매월당 김시습 해갖고 이렇게 학창 시절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매월당이 호고 뭐 선잠이라고 했던가 하여튼 이 저기 그 나중에 그 스님이 되는데 그 불교가에서 얻는 법명 같은 게 있는데 그 법명이 아마 선잠이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그 세조 그 단종 그러니까 세조가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단종의 그 왕의 찬탈을 하게 되는 그런 거에 울분을 느껴가지고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관직을 다 버리고
이 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김칠습 하면은 그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 저는 이제 그동안에 그냥 김시습 이렇게 공부만 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느라고 이 김시습을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여기 시습이라는 게 있는데 시습. 네. 예. 시습이 이 이름을 그 시습이라고 지은 것이 논어에 보면은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그 논어 책에 그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와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그 배우는데 따라서 그 즐겁지 않으냐 시시때때로 배우게 되니까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뜻을 갖는 게 바로 하기 시습지 불역 여로하거든요. 배우고 익히니까 때를 따라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시자가 때 시자예요. 이 습자는 익힐 습자예요.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배울 학자에다 익힐습.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시는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논어에 그 나오는 구절인데 저가 이거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윤리 시간이 있었는데 윤리 시간에 우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논어 얘기를. 하기 싫을지 불욕 여로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셔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머리에. 근데 김시습이 바로 이 시습이 거기에서 따온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동이고 천재였는데 막 벌써 3살 때 그 유모가 그 맷돌로 곡식을 가른 걸 보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3살 때. 그러니까 뭐 말 못할 신동이겠죠. 5살 때는 정말 뛰어나가지고 세종 임금이 부러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칭찬도 하고 이제 하사품으로 비단을 줬는데 비단을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집에 갖고 가나 하고 봤더니 그것을 하사받은 그 비단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집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그 매월당 김시습이 그 세조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뭐랄까 법정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을 같이 맞대지 못하고 이제 피신해서 온 거죠. 구치소로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만수산 만수산 무량사. 무량사. 예, 만수산 무량사예요. 만수산 무량사가 몇 번일까요? 897번. 800 몇 번이요? 800? 97번. 네, 맞아요. 897 구치소니까 번. 897번이에요. 97번. 예, 그래서 김시습이 그렇게 오게 됐다는 거. 그리고 시습이라는 그 글자가 바로 거기에서 연유가 됐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엄청 교양인이 되겠죠. 안 그런가요? 맞아요. 동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판을 버린 데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서. 자, 구판을 버렸어요. 예, 구판 하니까 구팔. 예, 니을을 니은으로만 이렇게 지금 바꾼 거예요. 구에다가 또 시옷도 붙이고요. 어쨌든 구팔하고 구판하고는 좀 발음상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8번의 해시태그는 다 굿판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굿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한울림 사물놀이 교육원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김덕수 하면 사물놀이 패롤이 잘 알고 있죠. 유명. 그래서 네. 예,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 것을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그런 분인데 아예 이거를 여기에 그 부여에다가 이 교육원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차리면서 그 이름도 한울림이라고 해서 순수한 우리말을 이제 갖다 넣은 거죠. 뭐 사물놀이 하면 4개 그 악기로 뭐 저기 하는 거 아닌가요? 꽹, 징가리, 맞아요. 땡가리, 징, 응. 구, 장구. 뭐뭐가 모르겠네. 이분 진짜 깽가리 너무 잘 쳐요. 땡가리, 징, 북, 음. 장구 그렇게 4가지일 거예요. 그런가요? 어쨌든 네. 사물놀이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그 사군자 할 적에도 이제 매난국적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물놀이 하면은 그 4가지 아마 그런 그 악기 그런 종류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겠지만 이제 부여가 옛날 우리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그 교육원을 차린 거예요. 그 하늘님 사물놀이 교육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제자들을 길러내고 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학교가 이제 그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나 봐요. 옥산 초등학교, 홍현 분교라고 하던데 혹시 저기 이금범 선생 옥산 초등학교 아세요? 옥산은 몰라요. 옥산이 조금 또 음. 저기 뭐야 외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외산에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더 시골인가 봐요. 네. 거의 산 밑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걸 차린 거죠. 그래서 이 한자는 이제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크게 울리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우리 것을 알리는 그런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어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를 벌여요? 국반을 예, 국판을 국판을 벌여요. 벌여요. 그래서 하늘님 사물놀이 교육원은 몇 번이에요? 898. 898번. 네네, 898번이에요. 서울에서는 어디서 열렸을까요? 국판을? 우장산에서. 예, 우장산. 우장산에서 열렸죠. 왜 거기서 그렇게 수술했을까요? 지우제. 기우제를 예, 지내요. 우장산이라는 게 비우자예요. 그리고 장은 네. 장비장자. 강원. 그러니까 비 올 때 우리가 장화도 신고 우비도 뭐 입고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네. 우장이에요. 그래서 우장산은 이제 그 비를 하여튼 가물었을 때 그 임금님이 가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이제 비가 올 때까지 하여튼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기우제 지내면 언젠가 끝은 나겠죠. 네. 예, 비 올 때까지 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정신으로. 그러니까, 기우제 지내면 뭐든지 하여튼 되긴 돼요. 끝까지. 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니까, 언젠가 끝이 나겠죠. 자,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바로 서울에서는 우장산이었는데, 우장산이면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장산에? 예, 화쏘는 국궁장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 게이트가 있어. 예, 맞아요. 그거 같이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부여에서는 어디예요? 하늘님 사물놀이 국화를 한 데가 하나님 사물놀이. 하늘님 사물놀이 교육원이고요. 사물놀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898. 예, 899번에 해당이 돼요. 자, 우리 99 하면은 뭐를 떠올릴까요? 구국군 아이스크림. 예, 구구콘을 떠올리겠죠? 예, 그리고 또 구구단 놀이를 구구단.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는 그렇게 많이 연관은 없지만, 뭐, 구구단 잘 외워서 뭐, 구구콘을 또 이렇게 선물로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네. 여기 장소는 서동요 테마파크예요. 이 서동요는 아까 국남지도 서동요 테마공원이었었잖아요. 네. 예, 서동공원, 사계 서동공원인데, 하여튼 서동왕자는 참 백제에서 유명한 것 같아요. 백제하고 신라하고. 신라의 누구예요? 서동왕자. 남궁공주. 선화공주, 네, 선화공주. 꼭 같이 짝으로 선화공주. 나오잖아요. 서동왕자 하면은 선화공주가 같이 나오죠. 선화공주하고 서동왕자는 같이 커플이에요. 마치 뭐처럼요? 우리 또 하늘과 커플이 또 누구 신처럼. 있어요? 커플이 또 누구 있어요? 견우와 직녀. 견우와 그렇죠. 직녀. 견우와 직녀. 직녀처럼. 그렇게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서동요 테마파크가 여기에 보면 그 드라마 세트장을 해갖고 이게 옛날 그런 그 사극 같은 거 이렇게 그 뭐랄까 만들 때 그거를 갖다가 재현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세트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옛날 그런 모습들이 쭉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도 좀 찍으려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구현을 해요. 이렇게 세트장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막 이제 그 영화 촬영도 하고 드라마도 찍기도 하고 하는데 다 그것들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그 스태프진들이 모여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먹어요? 구국군 아이스크림. 구구콘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마 더웠는지 아니면 덥지 않아도 뭐 먹겠죠. 그래서 그 사극 드라마로 여기서 뭐 태왕 사신기, 뭐 바람의 나라, 뭐 계백, 이산, 뭐
조선 총잡이 뭐 이런 등등 그런 아. 것들을 여기서 다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유명한 장소인가 봐요. 서동역 테마파크가. 자,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899번. 899번에 해당이 899 번. 됐어요.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라마 세트장을 만든 것도 아까 그 한울님의 그 사물놀이 만든 것도 딴 데다 사물놀이 교육은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다 만든 이유가 백제 우리나라 그런 전통적인 것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다. 그런 고을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했듯이 이 세트장을 만든 것도 바로 여기다가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구구콘을 먹었는데 서울에서는 어디서 구구콘을 먹었을까요? 다양 인공폭포. 예, 가양 인공폭포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소한 그런 곳이라서 가양 인공폭포에서 바로 그 아이스크림을 먹게 돼요. 이게 서울 그 강남에 있는 지역이고요. 강북에서는 몇 번일까요? 강북이면. 강북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냥 유추하면 돼요. 강남은 앞에 백자가 안 붙이고 다 0으로 시작해요. 예. 그런데 강북은 그 0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 그래서 199번이죠. 199번이 강북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지역이에요. 거기에도 역시 폭포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폭포는 용마폭포라는 곳이고요. 용마폭포고 그 다음에 외국어 고등학교로 아주 유명한 그 사립 고등학교가 있어요. 대원외고라고 하는. 저기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저기 그전에 그게 뭐지? 사립 그 아이들 막 그런 네. 한번 그 했었어요. 드라마 이름이 지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에 잘 안 봐가지고 하여튼 그 상류층에 그런 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드라마 한 것이 있는데 누구 아시는 분 없을까요? 드라마 봤는데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꽃보다. 아니 꼭 그거 아니고 어쨌든 그 나중에 저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돼서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토요일 날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한번 찾아서 뭐였던가 제목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하고 하려면 그런 드라마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축구 선수라든지 뭐 시인이라든지 엄청 많이 다양하게 알아요. 그래서 교양이 정말 엄청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에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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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